지난주에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죠. 4월 말에 SG 창구발 하한가 종목 사태가 발생했는데, 자, 이번에 6월에 또다시 발생하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올해 터진 그 두 사건들을 쭉 보다 보면요, 종목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통점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뭔가 작은 변화가, 어쩌면은 작은 것보다는 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와 함께 그 질적인 변화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하한가 종목 사태들, 그 사건들의 연관된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다 보면요. 한마디로 이러한 공통점 한 가지를 꺼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이 작은 소외된 가치주라는 점입니다. 자, 4월 SG 창구발 하한가 사태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종목들 예전에, 좋은 종목들 아니었나 싶었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번 6월 하한가 사태에 나온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 익숙한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대신에 이런 단점도 있죠. 이게 몇 년 전에는 정말 이익 가치도 좋고 배당도 많이 줬는데 최근엔 조금 실적이 꺾이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만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간간히 가치 투자 풀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던 그러한 종목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의 또 공통점이 이제 거래량이 작다라는 점이죠.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작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주가가 견인되고, 반대로 작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하한가 사태를 두 번이나 시장이 겪으면서 시장의 속성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공통점 한 가지, 거래량이 작은 소외된 가치주라는 점은 시장 플레이어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 투자자든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향? 거래량이 작은 소외된 가치주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는 더 위험한 걸,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뭔가 속성, 체질이 조금 변할 것 같다.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가치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서운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소외된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즉, 무관심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소외된 가치주들이 더 소외가 되게 되겠죠. 소외가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더 줄면서, 더 소외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기적으로 소외된 가치주들 사이에서 주가 왜곡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자, 주가가 저평가돼서 소외되었는데 이번에 하한가 종목 사태를 봤더니 저평가된 가치주였어. 이들 종목들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이제 투자자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물론 강성 가치 투자자분들, 순수 가치 투자자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분들이 흔들리는 것은 비율은 적겠지만 이탈하는 비율이 제법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결국 중기적으로 주가 왜곡이 발생할 그러한 여건, 가능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비슷한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좀 불미스러운 하한가 종목 사태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만, 소외된 가치주들이 무관심이 커지면서 소외되고, 그로 인해서 더 소외되면서 거래량이 줄고, 그로 인해서 소외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왜곡된 요 과정을 과거에도 똑같이
반복된 시기가 있었어요. 예, 원인은 틀리긴 합니다. 그 과거는 언제냐? 2000년 초반입니다. 2000년 초반에 IT 버블 붕괴가 발생하면서요. IT 버블 붕괴가 발생하면서 2004년 중반까지 소외된 가치주들이 주가가 빠지고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 없으니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못 받으면서 철저하게 소외된, 주가가 하락하면 정말 안타깝고 하락하지 않더라도 횡보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2000년 초반에 지수는 상승하는데 코스닥 지수나 소형업종 관련한 지수는 정말 재미없는 흐름이 요때는 제법 길었습니다. 거의 한 3, 4년? 재미없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짝 떠올려 보시면요, 앞으로의 시장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소외된 가치주들이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로 더 소외되고,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 더 줄고, 그로 인해서 더 소외되는 이 과정 속에 주가가 왜곡되게 될 겁니다. 2000년 초반 왜곡된 증시에서는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는 트리플 5, 퍼 5배 언더, PBR 5배 언더, 0.5배 언더, 그리고 배당 수익률 5% 이상, 이러한 종목들이 떼글떼글 정말 그냥 널렸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리고 결국 그것은 큰 기회가 되었죠. 2005에서 일단 2005년엔 지금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스몰캡 장세가 펼쳐졌고요. 그 기세는 2007년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주가 왜곡이 더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약간 비슷한 흐름이 있다 했을 때 그 흐름이 이후에 2005에서 2007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 왜곡된 소외된 가치주들은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 줄 거예요. 다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 앞서 언급드린 IT 버블 붕괴, 2005 드라마틱한 강세, 요 시간이 3, 4년 엄청났거든요. 길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번 우려감이 1년 정도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1년 정도 지나면요, 1년 전에 뭐가 있었지? 기억도 못 합니다. 이번에 SG 창구발 하한가 사태, 그때 뭐가 있었나? 기억도 못 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한편 흥미롭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요즘 이제 퀀트 기반의 가치 투자하신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근데 이 퀀트 기반의 가치 투자하는 분들이 만약에 차후에 왜곡된 소외된 가치주를 봤을 때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이냐. 자신들이 세운 원칙대로 한다면은 이 1년이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고요. 야, 이건 예외적 케이스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강구한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대신, 노리는 플레이어들이 혹시나 많은 것인가? 그렇다면은 생각보다 빨리 왜곡된, 시장 속에, 소외된 가치주들이 생각보다 빨리 왜곡된 영역에서 탈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저는 흥미롭게 관찰을 하려 합니다. 과거 앞서 언급드렸던 2000년 초반에는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탈출하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어떨까? 흥미롭게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괜히 말이 어렵네요. 여러분들 기회란 얘기입니다. 종목에 대한 기회는 아니고요.